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연구 보고서나 기술 논문 같은 걸 보면서요, 이 기술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디지털 트윈. 이게 뭐랄까, 간단히 말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기계라든지 공장, 아니면 좀 더 크게는 도시 같은 시스템 전체를요. 가상 공간에다가 그냥 똑같이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아, 똑같이요? 그냥 3D 모델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델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핵심인데 현실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아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뭐랄까 진짜 살아있는 디지털 복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복제본이라 흥미로운데요? 자료들 보니까 그 그림들도 있던데 현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가상에서 분석하고 또 그걸 다시 현실에 적용하고 이런 순환 구조가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이게 핵심 원리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저기 현실 세계, 이걸 이제 피지컬 트윈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센서, 그러니까 IoT 기술로 계속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요. 아, IoT 센서로요? 네네. 네. 그 데이터를 이제 가상 모델, 디지털 트윈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가상 모델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봐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하고요. 시뮬레이션이요? 네.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아, 현실 세계 운영을 이렇게 바꾸면 더 효율적이겠다. 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연결고리, 이걸 디지털 스레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한 거군요. 뭐 5D 모델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현실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뭐 예전에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같은 온갖 정보를 다 담아야 진짜 트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2002년에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처음 얘기했을 때도 그냥 실제 제품, 가상 제품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둘을 연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복잡한 걸 실제로 만들려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게 중요한가요? 방금 말씀하신 IoT 센서는 당연히 기본일 테고. 네, 그렇죠. IoT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핵심은 역시 시뮬레이션 기술이에요. CA라고도 하는데 가상 환경에서 현실을 모방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단순 시각화가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예측해야 하거든요. 물리법칙에 따라서요. 아, 그 에이펙스 논문에서 봤던 거요. 물리 엔진, 뭐 뮤조코였나? 그걸 써서 로봇팔 같은 거 복잡한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거 딱 그런 예시겠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기에 인공지능 AI 역할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특히 LLM 거대 언어 모듈 있잖아요. 아, LLM까지요? 네,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고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거죠. 그 에이펙스 논문에서도 LLM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딱 보고 더 좋은 작업 계획을 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긴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일 테니 AI가 분석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리고 자료 보다 보니까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는 말도 자주 나오던데 이건 디지털 트윈이랑 비슷한 건가요? 거의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던데요. 아, 네, 아주 비슷해요. 목표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CPS는 현실의 물리적인 과정이랑 컴퓨터 연산 능력이 아주 긴밀하게 합쳐진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디지털 트윈은 이런 CPS를 실제로 구현하고 운영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론, 뭐 플랫폼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서로 돕는 관계죠. 아하, 그렇군요. 기술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재밌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저는 특히 제조 분야 사례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볼보 엔진이나 항공기 엔진 관리 같은 거요. 실제로 테스트 안 하고 가상에서 다 해본다는 게, 와, 비용 절감이 엄청나겠어요. 엄청나죠. 그냥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최적화를 하거나 문제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풍동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공정 설계를 미리 다듬는 거죠. 개발 초기의 미흡 요소를 싹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겠네요. G 발전소 효율이 뭐 1.5% 오르고 가동 중단은 5% 줄었다는 수치도 놀라웠지만 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터빈이나
원자료 관리처럼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시설에도 쓰인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겠죠? 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위험한 시스템일수록 디지털 트윈의 가치가 더 커져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고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해서 아주 작은 문제 징후까지 미리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막고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풍력발전소나 가스발전소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에도 다 쓰이는 이유입니다. 는 스마트 시티 얘기도 재밌었어요.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새만금처럼 도시 계획이나 교통 흐름 분석에 쓴다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건 정말 도시 전체가 실시간으로 막 연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정적인 모델 수준인가요? 아직까지는 완전 실시간 연동이라기보다는 아주 상세한 3D 모델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여러 정책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점점 더 실시간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 시스템 자료 보면서요. 무인 수상정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하는 기술이던데 혹시 이런 자율 시스템들을 막 통제하고 협력시키는데도 이 디지털 트윈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로봇 여러 대나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움직이는 환경 있잖아요. 그런 걸 가상에서 먼저 돌려보고 최적의 임무 계획이나 협업 전략을 짜는데 디지털 트윈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실제로 엔시스나 시멘스 같은 회사들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고요. 와, 진짜 적용 분야가 끝이 없네요. 그럼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단순히 현실을 복사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예측하고 또 최적화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조업에서 시작해서 에너지, 도시, 심지어 국방까지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정말 현실의 거의 모든 것을 가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요. 물론 엄청난 효율성을 얻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자료에서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난 혹은 이런 기술을 너무 강력해져서 통제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런 면도 있겠군요. 그렇죠. 현실하고 가상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미래에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